시간에는 관성의 특성과 역할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관성은요,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감당해주고 지위, 자리, 명예를 책임지고 원리원칙을 잘 지키고 그러는 겁니다. 나를 극한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관이요, 나를 극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게 명예요, 목표요, 책임이요, 법이요, 직장이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거는 나한테 참 좋은 겁니다. 내가 제대로 활동을 하도록 살짝살짝 제어를 해주면서 긴장감을 주면서 잘 살아가도록 만들어준다고 보면 좋습니다. 특히 정관은 더 그렇습니다. 자, 정해진 일을 책임지고 감당하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따라서 특히 관인상생을 하면요, 규제하면서 스스로 잘 키우는 거예요. 자존심도 강하고 책임감도 강하고 원리원칙이 뚜렷한 사람, 그런 사람이 관성이 잘 짜여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살입니다. 살.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살입니다. 그래서 살기가 뻗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일간이 약할 때는 살로 되고 일간이 강할 때는 관으로 되고, 또 일간이 강하더라도 관이 강하면 태왕하면은 살이 되고, 재에서 생을 너무 많이 하면은 살이 되고. 이제는 이 정도는 아시겠죠?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 정도는 잘 아실 겁니다. 따라서 이런 때는 재화열 여부를 잘 봐야 됩니다. 재화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생을 해서 설기를 해서 빼주는 것이 재화고, 하나는 합해서 가는 거고, 하나는 극을 받는 것이 재화고, 하나는 극을 해서 합거를 한다든지 내가 극을 한다든지 그것이 재화입니다. 자, 따라서 이 관의 특성을 보면은, 이제 관성이 없으면은 관을 별로 우습게 알아요. 그래가지고 단체 활동하는데도 에러가 많고, 또 쟤를 보호하지도 못하고 나를 보호하지도 못하고, 내가 그냥 가는 대로 막 뭐라고 그러죠? 천방지축 뭐 그런 게 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정관의 역할이나 편관의 역할이나 다른 것이 있지만은, 그건 편성사주, 정성사주 전번에 했을 때 그 참고를 해서 많이 보시고, 관성은 인성을 생하잖아요. 관생인입니다. 그래서 관이 인성을 잘 생하면은 관인상생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아주 좋아집니다. 그렇죠? 아주 나한테 좋지요. 즉 관을 지켜주잖아요. 그 현실 유지나 안정만 지키려 하고 변화와 변동을 싫어하는 것이 이제 관인이지만, 그래도 요거는 또 이제 장점도 있지만은 단점은, 그 장점은 이제 일관성이 있잖아요. 정관이니까요. 단점은 좀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고 변화에 적응 능력이 좀 없고, 그러니까 현실적인 능력이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정관에 인성이 있으면은 특수한 실력, 자격,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 편인은요, 편인이 있으면은 좀 조금 다르잖아요. 즉흥적이 되잖아요. 편성 특징이 있으니까 시간, 스피드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편법 성향이 강하고 지구동 지가 판단해서 직교에 지가 넘어간다. 이것이 정관이 편인을 만났을 때 그렇습니다. 정관이 약한데 인성이 왕하면은, 자리는 시원찮은데 인성이 왕하면, 아이고 내 실력은 이만큼이나 되는데 자리가 여기 뭐야, 내 실력보다는 조그만 해, 안 맞아.
거꾸로요. 인성이 이제 관이 강한데 인성이 약하면은 직장을 감투는 큰데 내 능력이 딸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성을 설계합니다. 그렇죠? 재성을 설계하는 역할을 하니까 정관과 정제가 만나면 행정관료의 표상이라고 정제에서 말씀드렸죠? 정관과 편제가 만나면은 욕망, 욕심 이것만 커다래지고 초가 법에서 지나치면 이거 탈이 나기 딱 좋다 그렇게 그랬죠? 일간 비겁을 이게 조절을 제어를 합니다. 살짝 브레이크를 밟아주지요. 다스리지요. 견제하지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라이벌이나 구설이나 이걸 견제시켜주는 것이 관입니다. 정관입니다. 비겁으로부터 재성을 보호해 줍니다. 비겁을 제어를 딱 해줘가지고 너 재성 함부로 너무 심하게 하지 마라. 쟤따 신약이 되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마라 해서 비겁을 조절을 해준다 이 말씀입니다. 일간이 약하면은 정관이 나를 억압하는 것이 됩니다. 그럼 살이 되겠네요. 살이 되면 공포증이 생깁니다. 정관은 겁재를 다스리고 겁재는 재를 다스리고 비겁이 많고 관이 없으면 늘 툭툭하면 손해를 많이 봅니다. 자, 편관의 역할을 보겠습니다. 일간과 비겁을 통제합니다. 편관은요 똑같지요. 그런데 억제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극제한다, 통제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편관이니까요. 자, 이게 기작용을 하면은 위기 극복 능력이 있습니다. 편관이 전화 이복시키는 능력이 있죠. 나의 방해자를 극제를 합니다. 즉 비겁을 극제를 하니까 비겁이 겁제가 빼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거를 편관이 극을 하니까 나를 보호해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성을 설한다. 재성이 너무 약한데 거기다 설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재성의 힘을 약화시켜서 살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일이 살로 변합니다. 이래 되면은 일이 살로 변한다. 일이 살로 변한다. 일로 인해서 병을 얻는다. 일로 인해서 사고를 맞는다. 사망을 한다. 건강에는 질병을 얻게 되고 이성으로 말하면은 부적절한 관계가 되는 거죠. 편제는 욕심이 많으니 이것이 화를 만듭니다. 편제? 늘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편관이나 칠살이 있을 때는 비겁이 있는가를 딱 봐야 됩니다. 비겁이 있으면 낫죠. 한 일이 생기잖아요. 또 편관이나 칠살이 있을 때 상관이 있는가를 봅니다. 상관이 있으면 훨씬 낫죠. 자, 관살이 혼잡되면은 칠살이 정관 믿고 더 날뛰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이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인성을 생합니다. 편관, 편인인데 이건 살인 상생입니다. 즉 특수한 일, 조직, 직종 이런 데 근무합니다. 특화된 모습으로 책임한수의 성격이 있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살인 상생은 오래 걸립니다. 대기 만성형입니다. 이게 이제 좀 있다가 좀 진도가 나가면은 살중 용인이라고 배우시는데 살인 상생은 관인 상생은 관이 임연생해가지고 나한테 도움이 돼서 좋습니다. 이런 사람은 시험을 봐도 공부를 시험 있어 그러면 공부해야 돼. 책방에서 책 한 권 딱 써가지고 보면 쉽게 학교 탁탁 해요. 남용은 쉽죠. 그런데 살중 용인은 관이 중에서 중한데 인성을 용신으로 쓰면은 관이 이게 무겁고 과중한데 쓰면은 시험 보면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아 시험이 어디서 났지? 다시 한번 죽기살기로 공부합니다. 그러면 합격합니다. 이것이 살중용인입니다. 즉 관인 상생이 훨씬 수월하고 편합니다. 이제 그건 곁다리로 하나 말씀드렸고요. 관살의 태화와 혼잡된 사주도 그 특성을 잠깐 보면은 이게 일간의 급파에서 아주 죽여버려 이게 태화니까요. 여가 많은 거 아니에요, 태화는. 그러면 일간이 못 견디지요. 기능을 무력화시키니까 자신감도 없고 열등의식이 있고, 그러니까 전투의식을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지요. 일간이 희마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관이 많은 사람입니다. 독립심이 떨어지고 의욕을 상실시키죠. 매사에 아이 나 같은 놈이 그걸 하겠어? 늘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태과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천간의 비겁 파극은 정진적 주체성 파극이고, 지지의 비겁 파극은 활동성 건강 파극입니다. 천간의 관이 파극을 하면은 주체성 정신적 파극이지만 밑에는 현실적이니까 건강 악화되고 활동성이 악화되고 그런 얘기입니다. 행동면에서 주체성이 파극됩니다. 이 관살태과 혼잡은요. 즉 남의 눈치만 보고 두리번거리고 남의 눈치만 보잖아요. 경쟁 의욕이 없어집니다. 의존성이 남한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게 돼요. 인성을 이게 태과하면은 인성을 과다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가 믿는 데 아니에요. 인성이 안정 아니에요. 안정이고 고향이고 어머니고. 그런데 그거를 파극을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면은 미약하게 되면 심적 갈등을 느끼고 남을 못 믿습니다. 믿는 구석이 깨지니까요. 남을 못 믿습니다. 관살 혼잡이나 재성 혼잡은 재성 혼잡은 대개 3D 업종 더티하고 그렇죠? 3D 업종의 종사자가 많고 위험하고 더티하고 어둡고 그런 거죠. 이런 남자는 자식도 없고 처덕도 없고 정말 복이 없는 남자입니다. 관살을 그러면 이걸 제어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까 잠깐 보셨는데 첫 번째 식상으로 제사를 합니다. 두 번째, 요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관인 상생을 합니다. 세 번째, 양인합살로 여기에 그 겁재와 합해가지고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 의식을 느끼더라도 혼자 하려 하면 안 됩니다. 의형제, 친구, 스승, 멘토를 활용해야 됩니다. 의형제, 그러니까 수친구 많고 동창회, 동호회, 축구, 배드민턴, 등산 별거 다 나가죠. 노래 모임 그런 거 다 쓰잘데없는 거예요. 필요한 거 딱 한둘 거기를 가꾸세요. 가꿔야 됩니다. 대인관계도. 그래서 의형제, 친구도 하나만 딱 스승, 멘토를 활용해야 됩니다. 관성 혼잡이나 태관은 재성 무력에 재생살이 되기 쉽습니다. 살화가 문제니까 재가 쥐약입니다. 따라서 욕심이나 무리하면 안 됩니다. 죽어라 일하고 누명 쓰고 공을 뺏기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 욕심 부리지 마세요. 돈 욕심 부리지 마세요. 먹고 살만하면은 병 얻어요. 그러니까 늘 운동 적당히 하고 그러세요. 병만 얻으면 되게요. 이혼하고 사망하고 그러잖아요. 승진해놓고 과로로 쓰러져서 죽거나 교도소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관살 혼잡에 재가 있으면 그건 독약입니다. 일은 대충대충 해야 돼요. 스트레스로 자멸해요. 관리 책임감이기 때문에 대충대충이 잘 안 되거든. 그래도 대충대충 하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스트레스가 가장 민감한 곳은 위하고 허리입니다. 비겁이 왕한 사람은 천하태평적 성격인데 관살 혼잡은요,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건강 악화되지요, 관제수 생기지요, 아랫사람을 해서 관제수도 생기지요, 이성 문제 있지요, 부부 문제도 나오지요. 그러니까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욕심내지 마세요. 오락잡기 하지 마세요. 이성관계, 주색잡기, 그게 바로 살을 당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건강 조심하고 관제수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가와 취미생활을 거기 찾아서 올인하고, 특히 책을 많이 보면 좋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좋습니다. 책 속에 길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역술 공부 많이 하세요. 역학 공부 많이 하세요. 신앙생활로 관살로부터 해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소불위 전지전능으로 대자대비 있겠죠. 자, 관살이 없거나 취약한 사주의 특성은 이제 중급발이 와서 보시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